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출세 4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 수사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 변호사님 첫 번째 짚어볼 사건은 일명 K배우 사건. 근데 네네. 이거 K배우가 김선호 씨죠? 그렇습니다. 사생활 사건 논란이죠? 네네. 네.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이 김선호 사생활 논란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 K의 전 여친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A 씨가 자신이 임신하자 이 K 배우가 활동 등을 이유로 낙태를 제안하고 2년 뒤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후 태도를 돌변해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음 날 이 글을 토대로 K 씨가 김선호다라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요. 논란 나흘 만인 20일 김선호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네.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그 여자친구였던 A 씨도 그분에게 사과를 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저나 그분의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추가한 뒤에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저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일단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자, 승 의원님. 네네. 김선호 씨 그동안 어떤 이미지 배우로 보셨습니까? 아, 대세 배우 맞죠? 예, 대세 배우. 사실 예. 제가 이제 방송 가끔 출연할 때 그 분장을 해주는 선생님들께서 예. 이제 머리 모양을 약간 달리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모양이 이게 뭐냐 이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나와 있는 네. 그 지금 김선호 씨가 나와 있는 프로 예. 무슨 마을 여기에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두 번 봤는데 예.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예. 국립대를 졸업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배우의 이미지를 이제 소비하는 형태인데 예.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 그 모습하고 다르니까 일반 대중들이 소비했던 김선호 씨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실망하시고 좀 이렇게 약간의 배신감 때문에 이 일이 일파만파의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승 의원님은 그 대세 헤어스타일은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그 뭐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지만은 네. 그 전 여자친구 그분이 올린 폭로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김선호 씨 배우로서는 사실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네네. 이게 폭로글을 일방적으로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폭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네. 김선호 씨가 이 폭로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미 낙태죄 그중에서도 여성의 의사에 따른 낙태와 의사의 낙태 시술은 예. 낙태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신 몇 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 줄을 두고 여러 단체 입장이 오고 가면서 네. 그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낙태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의사가 아닌 자가 낙태 시술을 하거나 예.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즉,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낙태죄의 교사나 방조로 김선호 씨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규정입니다. 예. 이 혼인빙자 간음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그렇죠. 구시대에 마련된 규정이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강요 쟁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글 내용만으로는 강요죄로 처벌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폭로 글을 올린 여성이 오히려 김선호 씨가 문제 삼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물론 유명 연예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폭로글 내용이 범죄이거나 비위행이라면 모를까 오히려 예. 그 폭로글 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폭로글 내용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예, 예. 김선호 씨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확인해야 한다는 되지 않습니까? 부담감에다 네. 이미지로 먹고 사는 배우로서 그 이미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게 합당해 예, 보입니다. 현명한 조처를 한 것 같은데 성 의원님, 네네. 이 김선호 씨 막 모든 것에서 지금 하차하고 있죠?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뭐 1박 2일 쪽에서는 이제 하차를 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한 3개 정도 영화 제목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 영화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예. 사실 그 출연하는 것도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뭐 특정 피자 그리고 어떤 그 플랫폼 사업자 뭐 물건을 파는 플랫폼 사업자 쪽에서도 약간의 그 손절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선호 씨의 입장은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좀 아쉬웠던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헤어질 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사람이 만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헤어지는 데 있어서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고 어색했고 답답했던 부분인 것이고 예. 또 그 이후에 그 김선호 씨가 그 당시에 좋았던 감정보다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감정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연예인들이라면 예. 좀 이렇게 연예인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만나다가 헤어질 때 좀 예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태에서 관계가 좀 종료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뭐 해결이 됐지만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네 이 광고주와의 사이에 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네. 김선호 씨가. 김선호 씨 광고 모델비가 연간 5억 원대였다가 예. 최근에 대세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면서 7억 원대로 올라섰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상 업계에서는 광고주가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광고 대금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예. 위약금으로 산정합니다. 위약금, 이와 예,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음. 이 업계의 통상 관행과 알려지고 있는 광고비를 감안한다면 이 사안으로 김선호 씨 측에서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최소 수십억에서 네. 최대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이게 과거에 네. 이렇게 광고주한테 위약금 많이 물어준 사례가 있었죠, 여러 번? 예, 뭐 코미디언 그냥 개그맨 중에서 이제 뭐 네. 약간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계약으로부터 이제 이탈하게 되면 방금 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위약금이라고 해서 사적 자치기 때문에 당신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면 이 계약금이 얼마를 물어준다. 위약금 계약 그 위약금 조항을 맺는데 예. 보통 그 개그맨 같은 경우는 한 280% 정도 예, 위약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3배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수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게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위약금을 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김선호 씨가 이런 상황에서 순조롭게 잘 마무리돼서 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사실상 좀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전례에 나왔던 부분들은 형사상 불법행위, 즉 예. 범죄의 혐의에 걸려있던 상황이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김선호 씨는 개인의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네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입법에 방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방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낙태와 임신 중지 혹은 중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여성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 중지 혹은 중단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에게 입법 책임을 부과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의 시작점이 어딘가를 국회는 반드시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고 아침에 좀 불편하지만 그 어떤 대통령 후보자도 국민의 생명의 시기 언제부터 임신이 중지될 수 있는지 언제부터 낙태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국민의 생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와 또 새로운 그 대통령 후보자 되시는 분들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의 시작이 언제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광고업체들이 김선호 씨한테 위약금 내라 이런 네. 요구는 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당연한 반응입니다. 광고주 예. 입장에서는 곧바로 김선호 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 예. 사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위약금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게 되면 일종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하게 됩니다. 온전히 이 광고 모델로서 바르게 생활에 달라는 압박감을 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예. 예정된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법에 따라 법원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권한이 있고 예. 대부분 감액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사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손해가 현실화되는지 지켜본 다음 예. 협상을 통해서 위약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것이지 그 이견이 상당히 클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협상을 통해 위약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승 의원님, 네네. 근데 그 김선호 씨하고 그 전 여자친구한테 네네. 그 신상 유포, 뭐 신변위협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뭐 사실 이게 팬덤에 계시는 분들의 양가의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저는 분명히 김선호 씨의 그 행동 자체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제가 상대방 여성이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 여성의 마음을 잃는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반면에 예. 또 김선호 씨가 이게 무슨 문제냐 개인 간의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 이게 공적인 영역에 와서 이렇게까지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피해 여성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이길래 사실 미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일반적인 어떤 법률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알리면서도 그 사람의 처벌을 원하는 그게 이제 미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예. 사실 그런 형태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사실 특정 배우 중에 한 배우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해서 굉장히 한 서너 달 전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뭐 유명 배우의 아버지 사건이 함께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낙태라는 죄가 존재를 했고 그때 그거를 강요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이 작금의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회 입법 방기 때문에 전혀 뭐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팬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또 그 팬들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두 사람이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돌려야지 그것이 또 그 피해 여성의 신상을 알림으로써 2차 네. 가해가 일어나는 네네. 그런 어떤 일은 막아야 되고 2차 가해가 일어나면 이 또한 분명히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팬들께서는 팬들의 마음으로 두 사람의 어떤 미래를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의문 증폭됐던 사건이죠. 일명 네네. 생수병 사건. 자, 박 변호사님. 네네. 미스터리 한풀 벗겨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 한 병씩을 마신 뒤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네. 이들이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피해자 중에 30대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곧바로 퇴원했지만 40대 남성은 아직 중태인 상황입니다. 이 경찰이 같은 부서 A씨가 사건 다음 날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집으로 가봤더니 네. 놀랍게도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A씨 집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경찰은 숨진 A씨가 회사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탔을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이 국가수의 부검 결과 이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에 대한 감정 그리고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 구두 소견으로 일정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 회사에서는 2주 전에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이 탄산음료에서 나왔던 독성 물질이 A씨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 중 하나와 일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승 의원님, 네네. 그런데 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했는데 피의자로 지금 보이는 분이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데 예. 입건을 했나요? 특수상해 혐의로? 사실 이제 네?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저의 입장도 네. 기존의 그 피의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성폭력과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왜 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 항의를 하셨는데 예.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정말 이 막내 동료라고 보통 이제 그 언론에서 칭하고 있는데 네네. 가장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사람이 정말 유일한 피의자, 네. 즉 용의자일까?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공범으로 네. 가담되었을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정 화학물은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그 독극물은 무색 무취이고 물에 녹는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맛이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게 정말 무서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게 혹시나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지금은 지정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회사 내 어떤 그 갑질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경찰의 그 수사 방향에도 한번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전수조사해야지 특정 임원들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걸 통해서 범죄 동기가 만약에 없다면 정말로 외로운 늑대의 형태로 시민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네네. 테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예. 공범도 찾아야 되고 범죄 원인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덮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의 또 다른 이면을 못 찾을 수 있어서 저는 비록 지금은 뭐 탑 프리얼리티 서스펙터라 그러죠. 예. 최유력 용의자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사건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상해죄로 의율하고 좀 이렇게 포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본 사건 그건 이랬습니다. 두 사건 짚어봤는데요.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손지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